안녕하세요. 박희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교재 모발시대의 컴퓨터 개론 첫 번째 시간이었죠. IT 기술과 역사라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폭넓은 용어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학습 방향에 따른 참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희근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교재 모발시대의 컴퓨터 개론 첫 번째 시간이었죠. IT 기술과 역사라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폭넓은 용어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학습 방향에 따른 참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련 내용들은 전공 시간에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진도에 대한 복습을 하고 컴퓨터 개론 6장 운영체제와 활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장에서는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영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죠. 그리고 2장 컴퓨터의 구성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고요. 그 구성 요소에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었고, 주기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었죠.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 하였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입력된 신호를 적절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로부터 받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장치이고, 저 장치와 연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주기억 장치는 CPU에서 처리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임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램이 있었습니다. 입력 장치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인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인 운영체제 OS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부팅을 하고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입출력, 연산을 제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데이터와 파일의 저장을 관리합니다. 정보의 표현에 있어서는 2가지 정보 표현이 있었는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를 때는 ON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OFF, 이 2가지 신호만을 표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하였으며 0과 1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였죠. 그리고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정보 단위인 비트와 비트가 연속적으로 8개 모인 정보 단위를 바이트, 그리고 2의 8성인 총 256가지의 정보 저장 기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트 2분의 1 크기인 4비트를 리벌이라고 하고, 바이트가 4개 모이면 워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 AND와 NOT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AND 연산자는 입력신호 1과 1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일 땐 0이고요. 0과 1일 때도 0이고 1과 0일 때도 0이고요. 1과 1일 때만 1이 되고요. 그 다음 OI 연산자는 입력신호 둘 다 1과 1일 때, 0과 0일 때면 0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것이고요. 0과 1일 때는 1이고 1과 0일 때도 1이고 1과 1일 때도 1이고요.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입력신호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1일 때는 0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응용논리 연산자인 렌더, 노와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있는데요. 렌더 연산자는 AND 연산자에서 부정, not을 추가한 거고요. 노와 연산자는 OR 연산자에서 not을 추가한 것이고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렌더 연산자는 입력신호가 1과 1일 때만 0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일 때는 1이고요. 0과 1일 때도 1이고 1과 0일 때도 1이고요. 그럼 노와 연산자는 OR 연산자에 not을 추가한 것으로서 0과 0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과 1일 때 0이 되고 1과 0일 때도 0이 되고 1과 1일 때도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는 두 입력 신호가 다를 때만 1이 되는데요. 0과 0일 때는 0이 되고 0과 1일 때는 1이 되고 1과 0일 때는 1이 되고 1과 1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는 폰 노이만이 고안한 메모리에 자료와 프로그램이 함께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메모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고 저장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했었죠. 명령어는 연산 부분과 비연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 부분은 명령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이고요. 비연산 부분은 연산에 참여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코드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었는데요. 기계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0과 1로 나타낸 컴퓨터 고유의 명령 형식의 언어이고요. 어셈블리어는 컴퓨터 명령어인 기계어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 언어와 유사하게 만든 언어였죠. 명령어는 연산자와 비연산자를 몇 개의 문자 조합으로 기호한 것이 어셈블리였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는 작업 내용인 프로그램 명령어와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자료를 저장하죠. 주소는 메모리의 저장소인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각각 바이트 단위로 고유하게 집필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를 워드라고 하죠. 버스는요, 관련 자료의 전달 경로이고
주소 버스와 자료 버스, 지역 버스가 있었습니다. 기억장치의 종류에는 램과 롬이 있었고요. 램에는 소멸성 기억장치인 쓰기와 읽기의 두 회로가 있어서 정보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였고요. 램에는 D램과 S램이 있었는데 D램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 재충전이 필요한 주기적 장치로 사용되는 S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S램은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지우지 않는 기억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되었고요.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롬도 메모리에 이메일 접근이 가능하였고요. 플래시 메모리는요, 램과 롬의 장점을 가진 메모리이고, 소비 전력이 작은 비소멸성 메모리이고, 정보의 입출력도 잘 없다는 말을 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억장치였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 기기의 속도가 느려서 기억장치와 CPU 속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고, 그래서 저장 속도가 빠르고 고가인 SRAM을 이용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에 수행되는 회로 장치이며, 구성 요소로는 연상 장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을 수행하고, AND와 NOT 그리고 exclusive OR 등의 연산을 하죠. 제어 장치는 산술 및 논리 연산에 요구되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연산 장치와 리스트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이고, 인간의 뇌와 같은 요소인 것입니다. 제어 장치는 해독기와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잠시 저장하기 위한 임시 기억 장치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레지스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정정할게요. 명령어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주기억 장치의 명령어와 자료가 중앙 처리 장치의 여러 임시 저장소인 레지스터로 전송되어 명령어를 처리한 후에 다시 처리 결과인 자료가 주기억 장치로 전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명령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출, 해독, 실행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이러한 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은 사이클당 연산수와 자료 버스의 폭, 레지스트의 수와 크기,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크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5장 프로그램 언어에 있어서는요, 프로그램 언어의 필요성은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의사교환을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컴퓨터에게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함이었죠.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었으며,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가 있었으며, 기계어란 0과 1을 표현하고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연산 코드와 피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요, 복잡한 기계어를 간략히 기호하고 기계어의 연산 코드와 피연산자를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기 쉬운 기호 형태로 대응시킨 언어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고 정리가 좀 되었고요. 지금은 운영체제 활용,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활용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에는 명령형 인터페이스 방식과 GUI 방식이 있는데요. 명령형 인터페이스 방식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GUI 방식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아이콘이나 메뉴를 보여주고 마우스를 선택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운영체계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자가 잘 활용하도록 돕고, 하드웨어가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운영체제의 기능은 초기화, 그 다음에 자연관리를 하는데요. 초기화는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 설정을 기능을 담당하고요.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중앙처리장치,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주기장치, 네트워크 장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운영체제 관리인데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주요 자원으로는 기억장치,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파일입니다. 이러한 자원 관리를 맡은 기억장치 관리자, 프로세서 관리자, 장치 관리자, 파일 관리자, 자원 관리를 위한 자원의 상태 파악, 자원의 할당 및 회수 등을 기능을 수행하죠. 그 다음 기억장치 관리인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실행 모듈이 주기장치에 적재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기억장치 관리의 대상으로는 주기장치와 보조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장치 관리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관리한 프로그램이죠. 즉, 기억장치 관리는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사용 가능하면은 어느 프로세서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적절한 주기억장치에 프로세서를 적재하고 프로세서가 더 이상 주기억장치를 필요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기억장치를 회수합니다. 초기에 주기억장치를 관리하는 방식은 단일 방식이 있었었고요.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적재되고 실행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전의 프로그램을 내리고 다시 실행할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방식을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주기억장치 내부에 적재되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는 방식이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현재 모든 운영체제는 다중 프로그램 방식을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 프로세스 관리인데요. 운영체제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삭제, 프로세스의 중지와 계속, 프로세스의 동기화 기능을 수행하고요. 프로세스는 컴퓨터 내부에 현재 실제로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은 프로세서는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보조기억장치인 디스크에서 선택되어 주기억장치인 메모리로 적재되고요. 이와 같이 메모리에 적재되어 CPU의 처리를 기다리거나 CPU에 선택되어 처리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하죠. 프로세서의 상태는 준비, 대기, 실행 세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프로세서의 상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시키는 모듈을 프로세서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서 스케줄러가 프로세서 관리자의 주요 구성 요인이죠. 프로세서의 준비 상태는 프로세서가 주기억장치 등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행 상태라도 운영체제에 의하여 다시 준비나 대기 상태로 이동할 수 있고요. 프로세서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 후에 이를 할당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가 대기 상태이고, 대기 상태에서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으면 준비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치관리자인데요. 장치관리자는 입출력 장치의 효과적인 할당과 해소 기능을 관리하고요. 장치관리자는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데, 한 예로 FIFO, First In, First Out 방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선출이란 출력 장치인 프린터를 이용할 때와 같이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먼저 요청한 작업을 먼저 수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치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서의 입출력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요. 여기서 인터럽트란 컴퓨터 장치나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운영체계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이 장치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입출력을 요구하면은 이제 실행 중인 상황을 잠시 멈추고 요구한 입출력에 해당되는 장치를 할당하며 입출력이 종료되면은 다시 입출력 장치의 자원을 회수하여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프로세서의 실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장치관리자와 하드웨어의 입출력 사이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장치 제어기이고요. 그 장치 제어기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인 것이죠.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프린터 등의 입출력 장치를 구매했을 때에 CD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장치 제어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이죠. 장치 제어기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연결, 그 연결고리가 이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가 연결고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운영체제 하부에 적절히 작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파일 관리자인데요. 파일 관리자는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을 관리합니다. 파일 관리자는 사용자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실제 기억 장치에 대한 사용자의 논리적 관점과 실제 기억 장치의 물리적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파일 관리자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파일의 접근을 제어하고 파일의 생성과 삭제와 수정을 또 감독하고요. 파일을 디스크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감독하고 파일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기법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폴더의 구조를 제공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의 분류에 있어서 초기 운영체계의 첫 번째는 1952년에 IBM 701 컴퓨터를 사용을 위해 GM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 형태는 일괄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일괄 처리 작업의 개념은 청군 카드가 컴퓨터 입력 장치로 사용되었던 1950년대에 생긴 방식인데요. 일괄 처리 방식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양의 자료 처리를 모아두었다가 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일괄 처리한 자료 처리 방식입니다. 청군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프로그램당 한 묶음의 청군 카드를 상자에 그대로 넣어 컴퓨터 운영자가 청군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은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일괄 처리 방식은 한번 시스템을 차지한 자료는 시스템 자원을 독점하여 처리함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CPU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다른 처리를 할 수 없는 유휴 시간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죠. 또한 하나의 작업이 시작되면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가 어려우며 작업 제출과 작업 완료 사이의 시간이 많이 걸려 작업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요. 일괄 처리 방식은 컴퓨터 이용 형태로서 오래된 방법이지만은 컴퓨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10전 단위로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에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시스템인데요. 시그널 시스템의 방식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러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처리 방법이고요. CPU의 이용 시간을 잘게 분할하여 여러 사용자의 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고, 실행 프로그램은 연산장치의 할당 시간을 돌아가며 부여받은 타임 조작으로 시분할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동시에 저장하고 하나의 CPU로 실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은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프로그램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수행되지만은 CPU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중앙 처리 장치는 날로 고속화되고 그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죠. 그러나 기계 동작이 따라야 하는 입출력 장치 속도는 CPU 속도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주변 장치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CPU에 실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 상태로 두고 관리하고 다른 작업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억장치 기법과 CPU 스케줄링이 필요하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의 한 프로그램이 입출력 대기 상태가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도록 전환하고, 입출력 동작이 끝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실행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요청한 시간과 출력 시간의 그 다음에 CPU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그 다음 다중 처리 시스템인데요. 다중 처리 시스템 방식은 2개 이상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여러 개를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그 종류로는 비대칭 다중 처리 방식이 있고요. 대칭적 다중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칭 다중 처리 방식은 별도의 주처리 기반 운영체제를 수행하여 제어를 담당하고요. 대칭적 다중 처리 방식은 모든 처리기들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 형태인 다중작업인데요. 다중작업은 한 사람의 사용자가 한 대 컴퓨터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단일 작업은 다중 작업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이나 한 프로그램 밖에 실행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초기의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사용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이나 한 가지 프로그램밖에 처리를 못하는 단일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면서 다중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MS-DOS 운영체제에서는 문서 작업을 하는 워드 프로그램을 하다가 프레젠테이션 실행을 하려면은 먼저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문서를 작업해야 했었죠. 다중작업은 대형 컴퓨터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시분할 시스템으로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다중 프로그램과도 살짝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다중작업 방식은 한 사람의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자료의 저장 장소와 컴퓨터의 작업과 자원을 나누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시스템에 분담시킨 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교신하면서 일을 처리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자료 저장 장소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는 자료와 복사본을 여러 곳에 유지할 수 있어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처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쉽게 시스템 확장도 가능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분산 시스템이 이와 같은 장점을 잘 살리려면은 자료 저장 장소와 시스템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연결된 여러 자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로 하죠. 그리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정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처리하여 확실한 응답이나 출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좌석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업무 은행의 예금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운영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영체제 발전 과정 1940년대의 영세대에서는 운영체계가 없었었고요.
기계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950년대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었고요. 단일 흐름 일괄 처리를 하였고요. 2세대 1960년대에 있어서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도입됐었고 시뮬 시스템이 등장했었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급 언어로 운영체제가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3세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다중 모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와 시뮬 처리, 다중 처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닉스가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GUI가 발전되었고요. 방식 발전이 되었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개념이 있었고 개인용 컴퓨터 OS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근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부교재 모발 시대의 컴퓨터 개론 첫 번째 시간이었죠. IT 기술과 역사라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폭넓은 용어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학습 방향에 따른 참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련 내용들은 전공 시간에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진도에 대한 복습을 하고 컴퓨터 개론 6장 운영체제와 활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장에서는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영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죠. 그리고 2장 컴퓨터의 구성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고요. 그 구성 요소에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었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었죠.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 들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 하였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입력된 신호를 적절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로부터 받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장치이고 저 장치와 연상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주기억 장치는 CPU에서 처리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임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램이 있었습니다. 입력 장치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인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인 운영체제 OS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부팅을 하고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입출력, 연산을 제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데이터와 파일의 저장을
관리합니다. 정보의 표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보 표현이 있었는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를 때는 ON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OFF, 이 두 가지 신호만을 표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하였으며 0과 1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였죠. 그리고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정보 단위인 비트와 비트가 연속적으로 8개 모인 정보 단위를 바이트, 그리고 2의 8성인 총 256가지의 정보 저장 기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트 2분의 1 크기인 4비트를 니블이라고 하고, 바이트가 4개 모이면 워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 AND와 NOT 게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AND 연산자는 입력신호 1과 1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일 땐 0이고요. 0과 1일 때도 0이고 1과 0일 때도 0이고요. 1과 1일 때만 1이 되고요. 그 다음 OI 연산자는 입력신호 둘 다 0과 0일 때면 0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것이고요. 0과 1일 때는 1이고 1과 0일 때도 1이고 1과 1일 때도 1이고요. 그 다음에 NOT 연산자는 입력신호가 0일 때는 1이 되고요. 1일 때는 0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응용논리 연산자인 랜더, 노와 익스클루시브 OR가 있는데요. 랜더 연산자는 AND 연산자에서 부정, NOT을 추가한 거고요. 노와 연산자는 OR 연산자에서 NOT을 추가한 것이고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랜더 연산자는 입력신호가 1과 1일 때만 0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것입니다. 0과 0일 때는 1이고요. 0과 1일 때도 1이고 1과 0일 때도 1이고요. 그럼 노와 연산자는 OR 연산자에 NOT을 추가한 것으로서 0과 0일 때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0과 1일 때 0이 되고 1과 0일 때도 0이 되고 1과 1일 때도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는 두 입력 신호가 다를 때만 1이 되는데요. 0과 0일 때는 0이 되고 0과 1일 때는 1이 되고 1과 0일 때는 1이 되고 1과 1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는 폰 노이만이 고안한 메모리에 자료와 프로그램이 함께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메모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고 저장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했었죠. 명령어는 연산 부분과 비연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 부분은 명령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이고요. 비연산 부분은 연산에 참여하는 자료를 의미하는 코드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었는데요. 기계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0과 1로 나타낸 컴퓨터 고유의 명령 형식의 언어이고요. 어셈블리어는 컴퓨터 명령어인
기계어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 언어와 유사하게 만든 언어였죠. 명령어는 연산자와 비연산자를 몇 개의 문자 조합으로 기호한 것이 어셈블리였죠. 그리고 주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는 작업 내용인 프로그램 명령어와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자료를 저장하죠. 주소는 메모리의 저장소인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각각 바이트 단위로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를 워드라고 하죠. 버스는요, 관련 자료의 전달 경로이고 주소 버스와 자료 버스, 지역 버스가 있었습니다. 기억장치의 종류에는 램과 롬이 있었고요. 램에는 소멸성 기억장치인 쓰기와 읽기의 두 회로가 있어서 정보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였고요. 램에는 D램과 S램이 있었는데 D램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 재충전이 필요한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S램은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 정보가 지우지 않는 기억 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되었고요.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롬도 메모리에 이메일 접근이 가능하였고요. 플래시 메모리는요, 램과 롬의 장점을 가진 메모리이고 소비 전력이 작은 비소멸성 메모리이고 정보의 입출력도 잘 없다는 말을 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억장치였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기기의 속도가 느려서 주기억장치와 CPU 속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고 그래서 저장 속도가 빠르고 고가인 SRAM을 이용합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에 수행되는 회로 장치이며 구성 요소로는 연산장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을 수행하고 AND or NOT 그리고 exclusive OR 등의 연산을 하죠. 제어 장치는 산술 및 논리 연산에 요구되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연산 장치와 리스트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이고 인간의 뇌와 같은 요소인 것입니다. 제어 장치는 해독기와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잠시 저장하기 위한 임시 기억 장치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레지스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정정할게요. 명령어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주기억 장치의 명령어와 자료가
중앙 처리 장치의 여러 임시 저장소인 레지스터로 전송되어 명령어를 처리한 후에 다시 처리 결과인 자료가 주기억 장치로 전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명령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인출, 해독, 실행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이러한 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스 성능은 사이클당 연산수와 자료 버스의 폭, 레지스트의 수와 크기,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크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5장 프로그램 언어에 있어서는요, 프로그램 언어의 필요성은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의사교환을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컴퓨터에게 지시할 명령어를 기술하기 위함이었죠.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었으며, 저급 언어는 기계어와 어셈블리가 있었으며, 기계어란 0과 1을 표현하고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연산 코드와 피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요, 복잡한 기계어를 간략히 기호하고 기계어의 연산 코드와 피연산자를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기 쉬운 기호 형태로 대응시킨 언어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고 정리가 좀 되었고요. 지금은 운영체제 활용,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활용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에는 명령형 인터페이스 방식과 GUI 방식이 있는데요. 명령형 인터페이스 방식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GUI 방식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을 아이콘이나 메뉴를 보여주고 마우스를 선택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운영체계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자가 잘 활용하도록 돕고, 하드웨어가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운영체제의 기능은 초기화, 그 다음에 자연관리를 하는데요. 초기화는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 설정을 기능을 담당하고요.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중앙처리장치,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장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운영체제 관리인데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주요 자원으로는 기억장치,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파일입니다. 이러한 자원 관리를 맡은 기억장치 관리자, 프로세서 관리자, 장치 관리자, 파일 관리자, 자원 관리를 위한 자원의 상태 파악, 자원의 할당 및 회수 등을 기능을 수행하죠. 그 다음 기억장치 관리인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실행 모듈이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기억장치 관리의 대상으로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장치 관리는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관리한 프로그램이죠. 즉, 기억장치 관리는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사용 가능하면은 어느 프로세서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적절한 주기억장치에 프로세서를 적재하고 프로세서가 더 이상 주기억장치를 필요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기억장치를 회수합니다. 초기에 주기억장치를 관리하는 방식은 단일 방식이 있었었고요.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이 주기억장치에 적재되고 실행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전의 프로그램을 내리고 다시 실행할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방식을 단일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주기억장치 내부에 적재되고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는 방식이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현재 모든 운영체제는 다중 프로그램 방식을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 프로세서 관리인데요. 운영체제의 프로세서 관리자는 프로세서의 생성과 삭제, 프로세서의 중지와 계속, 프로세서의 동기화 기능을 수행하고요. 프로세서는 컴퓨터 내부에 현재 실제로 실행 중이거나 곧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은 프로세서는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주기억장치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보조기억장치인 디스크에서 선택되어 주기억장치인 메모리로 적재되고요. 이와 같이 메모리에 적재되어 CPU의 처리를 기다리거나 CPU에 선택되어 처리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하죠. 프로세서의 상태는 준비, 대기, 실행 세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프로세서의 상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시키는 모듈을 프로세서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서 스케줄러가 프로세서 관리자의 주요 구성 요인이죠. 프로세서의 준비 상태는 프로세서가 주기억장치 등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행 상태라도 운영체제에 의하여 다시
준비나 대기 상태로 이동할 수 있고요.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 후에 이를 할당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가 대기 상태이고, 대기 상태에서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으면 준비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치관리자인데요. 장치관리자는 입출력 장치의 효과적인 할당과 해소 기능을 관리하고요. 장치관리자는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데, 한 예로 FIFO, First In, First Out 방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선출이란 출력 장치인 프린터를 이용할 때와 같이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먼저 요청한 작업을 먼저 수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치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서의 입출력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요. 여기서 인터럽트란 컴퓨터 장치나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운영체계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이 장치관리자는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입출력을 요구하면은 이제 실행 중인 상황을 잠시 멈추고 요구한 입출력에 해당되는 장치를 할당하며, 입출력이 종료되면은 다시 입출력 장치의 자원을 회수하여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프로세서의 실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장치관리자와 하드웨어의 입출력 사이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장치 제어기이고요. 그 장치 제어기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인 것이죠.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프린터 등의 입출력 장치를 구매했을 때에 CD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장치 제어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이죠. 장치 제어기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연결, 그 연결고리가 이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가 연결고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운영체제 하부에 적절히 작용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파일 관리자인데요. 파일 관리자는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을 관리합니다. 파일 관리자는 사용자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실제 기억 장치에 대한 사용자의 논리적 관점과 실제 기억 장치의 물리적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파일 관리자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파일의 접근을 제어하고 파일의 생성과 삭제와 수정을 또 감독하고요. 파일을 디스크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감독하고, 파일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기법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폴더의 구조를 제공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의 분류에 있었어요. 초기 운영체계의 첫 번째는 1952년에 IBM 701 컴퓨터를 사용을 위해 GM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 형태는 일괄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일괄 처리 작업의 개념은 청군 카드가 컴퓨터 입력 장치로 사용되었던 1950년대에 생긴 방식인데요. 일괄 처리 방식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량의 자료 처리를 모아두었다가 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일괄 처리한 자료 처리 방식입니다. 천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프로그램당 한 묶음의 천공카드를 상자에 그대로 넣어 컴퓨터 운영자가 천공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은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일괄 처리 방식은 한번 시스템을 차지한 자료는 시스템 자원을 독점하여 처리함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CPU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다른 처리를 할 수 없는 유효 시간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죠. 또한 하나의 작업이 시작되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가 어려우며 작업 제출과 작업 완료 사이의 시간이 많이 걸려 작업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요. 일괄 처리 방식은 컴퓨터 이용 형태로서 오래된 방법이지만은 컴퓨터의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일정 시점 단위로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에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시스템인데요. 시그널 시스템의 방식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러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처리 방법이고요. CPU의 이용 시간을 잘게 분할하여 여러 사용자의 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고 실행 프로그램은 연산장치의 할당 시간을 돌아가며 부여받은 타임 조작으로 시분할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동시에 저장하고 하나의 CPU로 실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은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프로그램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수행되지만은 CPU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중앙 처리 장치는 날로 고속화되고 그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있죠. 그러나 기계 동작이 따라야 하는 입출력 장치 속도는 CPU 속도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고요. 그러므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주변 장치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CPU에 실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중 프로그램 방식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 상태로 두고 관리하고 다른 작업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억장치 기법과 CPU 스케줄링이 필요하죠.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의 한 프로그램이 입출력 대기 상태가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도록 전환하고 입출력 동작이 끝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실행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요청한 시간과
출력 시간의 그 다음에 CPU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그 다음 다중 처리 시스템인데요. 다중 처리 시스템 방식은 2개 이상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여러 개를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그 종류로는 비대칭 다중 처리 방식이 있고요. 대칭적 다중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칭 다중 처리 방식은 별도의 주처리 기반 운영체제를 수행하여 제어를 담당하고요. 대칭적 다중 처리 방식은 모든 처리기들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 형태인 다중작업인데요. 다중작업은 한 사람의 사용자가 한 대 컴퓨터로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독시키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단일 작업은 다중 작업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이나 한 프로그램 밖에 실행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초기의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사용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이나 한 가지 프로그램 밖에 처리를 못하는 단일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면서 다중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MS-DOS 운영체제에서는 문서 작업을 하는 워드 프로그램을 하다가 프레젠테이션 실행을 하려면은 먼저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문서를 작업해야 했었죠. 다중 작업은 대형 컴퓨터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시분할 시스템으로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다중 프로그램과도 살짝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다중 작업 방식은 한 사람의 사용자가 한 대 컴퓨터로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자료의 저장 장소와 컴퓨터의 작업과 자원을 나누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시스템에 분담시킨 후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교신하면서 일을 처리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자료 저장 장소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고 또는 자료와 복사본을 여러 곳에 유지할 수 있어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처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쉽게 시스템 확장도 가능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분산 시스템이 이와 같은 장점을 잘 살리려면은 자료 저장 장소와 시스템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연결된 여러 자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로 하죠. 그리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정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처리하여 확실한 응답이나 출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좌석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업무 은행의 예금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영체제 발전 과정 1940년대의 영세대에서는 운영체계가 없었었고요. 기계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950년대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었었고요. 단일 흐름 일괄 처리를 하였고요. 2세대 1960년대에 있어서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도입됐었고 시뮬 시스템이 등장했었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급 언어로 운영체제가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3세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다중모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와 시분할 처리, 다중 처리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닉스가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9년까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GUI가 발전되었고요. 방식 발전이 되었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개념이 있었었고 개인용 컴퓨터 OS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이 있었고 TCP/IP가 이 4세대 때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5세대째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실현되었으며 지식 기반의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GUI 방식이 운영체계,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운영체계가 도입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